안녕하세요. AI 데이터 센터를 공부하는 에덴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컴퓨터의 언어인 데이터와 일반적인 구리 케이블에 대해서 배웠죠. 데이터라는 자동차가 케이블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그 도로의 폭을 대역폭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구리 케이블이 아니라 똑똑한 구리 케이블인 AC 케이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시장은 크레도 테크놀로지와 마벨, 브로드컴이 박터지게 싸우는 격전지 중 한 곳인데요. 우선 AC 케이블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부터 하나하나 파악해 보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일반적인 구리 케이블은 대역폭이 높을수록, 즉 전송하려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표피 효과가 발생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하지 못했죠. 그래서 구리 케이블은 단거리 전송만 가능하고 선의 굵기도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분을 광 케이블로 사용하기엔 비용도 너무 비싸고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력 소모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구리 케이블 양끝에 반도체 칩을 심어 소위 똑똑한 구리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AC 케이블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AC 케이블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AC 케이블은 구리 케이블에 뇌를 달아서 만든 똑똑하고 날씬한 구리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죠.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AC 케이블인데요. 육안으로 확인은 어렵지만 양쪽 커넥터 내부에 리타이머라고 불리는 반도체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리타이머 칩은 고성능 반도체 칩으로 신호 증폭 및 복원, 왜곡 보정 및 이퀄라이징, 클럭 재설정 및 타이밍 교정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느라 약해진 전기 신호를 다시 쌩쌩하게 심폐소생술해주는 겁니다. 뭉개지거나 박자가 어긋난 신호를 딱딱 맞춰서 깨끗한 데이터로 되살려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C 케이블이 일반적인 구리 케이블에서 표피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단거리 전송 및 두꺼운 두께라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리타이머 칩 덕분이죠. 재미있는 건 시장 점유율입니다. 팔리는 개수로만 보면은 일반 구리 케이블이 90% 넘게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돈을 얼마나 벌었냐로 보면은 AC 케이블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비싸고 고부가 가치라는 뜻이죠. 아래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는 구리 케이블과 AC 케이블, 그리고 광 케이블을 비교한 표인데요. AC 케이블은 구리 케이블과 광 케이블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타이머라는 고성능 반도체 칩이 들어가서 전송거리도 구리 케이블 대비 좀 길어진 5m에서 7m까지 가능하고 두께도 얇고 유연해졌으며 가격도 구리 케이블보다는 비싸지만 광 케이블 대비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죠. 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구리 케이블과 초고속 광 케이블 사이에서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케이블이 바로 AC 케이블입니다. 다음으로 대표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한번 보시죠.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게 케이블 자체는 구리이다 보니 보통 저번 시간에 배운 일반적인 구리 케이블 제조업체인 암페놀이나 몰렉스 같은 기업이 제조하는데 결국 핵심은 리타이머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입니다. 구리 케이블은 막말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 똑똑한 두뇌는 아무나 만들지 못하니까 말이죠. 현재 AC 케이블 시장에서 절대 강자는 앞에서도 언급된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구리 케이블 양끝에 똑똑한 두뇌를 내장하는 AC의 개념을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시장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죠. 다른 마벨이나 브로드컴과는 달리 케이블 자체를 중점으로 공급하는 업체이다 보니 완제품까지 직접 설계하는 게 특징입니다. 오른쪽의 사진 보시면 이런 보라색 케이블이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핵심 제품이고 이 양끝 커넥터 부분에 오른쪽 사진과 같은 반도체 칩이 내장되어 있죠. 마벨과 브로드컴은 현재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30%로 크지 않은 비중이지만 대역폭이 800Gbps 이상인 시장에서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마벨은 전통 네트워크 칩 강자로서 브로드컴은 자사 스위치 칩과 호환되는 칩을 소위 끼워 팔기 하고 있는 중이죠. 참고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아스트라랩스라는 기업은 일반 케이블은 아니고 PCI이라는 연결선에 들어가는 리타이머 칩의 최대 강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AC 케이블의 전체적인 내용과 대표 기업까지 배웠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심화 과정을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혹시 머리 아픈 기술 이야기는 딱 질색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핵심은 다 챙기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가는 누가 더 오를 건데 하시는 분들은 이 뒷부분을 꼭 보셔야 이유가 납득되실 겁니다. AC 심화 과정에서는 PAM4 방식이 무엇인지 배우고 크레도 테크놀로지와
마벨 및 브로드컴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세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죠. AC 케이블은 현재 점차 일반적인 구리 케이블 시장을 잠식해가면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AC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 또한 서로 어떤 방식이 나은지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배운 대역폭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역폭은 고속도로 차선으로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했죠.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800Gbps로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400Gbps와 달리 800Gbps와 그 이상이 되는 대역폭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요. 아래 보시면은 기존 400Gbps일 때는 NRG 방식이었는데 800Gbps에서는 PAM4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NRG 방식은 전기가 들어오는가 들어오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1과 0으로 구분하였는데, PAM4 방식은 전압, 즉 전기 신호의 강도를 기준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4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전압이 가장 낮을 때 0, 0, 좀 높을 때 0, 1, 그거보다 높을 때 1, 0, 가장 높을 때를 1, 1로 구분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한 번의 전기 신호를 전송해도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800Gbps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전송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기존 일반적인 구리 케이블인 DAC 케이블의 영역은 훨씬 더 축소되었습니다. 일단 전압의 차이까지 느끼기 위해서 더 굵고 빳빳해졌으며, 거리도 기존 400Gbps일 때는 3m 정도는 전송이 가능했는데 이제 800Gbps에서는 1m 남짓밖에 전송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AC 케이블 시장의 영역이 기존 일반 구리 케이블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AC와 마벨, 브로드컴의 AC가 어떻게 다른지 배우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AC 케이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전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전기를 잡아먹는 괴물이다 보니 케이블에서도 전력을 더 추가적으로 소모하게 되면은 결국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구리 케이블을 통해 타고 오는 전기 신호를 그것대로 증폭하고 필터링을 합니다. 먼저 신호를 세탁한 다음에 도저히 신호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걸 이제 리타이머 칩을 통해 수학적 연산으로 풀어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아날로그 상태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최소한만 디지털화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저전력, 저발열과 함께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일부 단축한 게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큰 장점입니다. 이와 반대로 마벨이나 브로드컴은 모든 전기 신호를 우선 디지털화하고 모든 내용을 다 수학적 연산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력 소모가 늘어나서 발열이 늘어나게 되지만 전기 신호의 노이즈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되어 대역폭이 늘어난 상태에서 좀 더 온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800Gbps 시장에서 마벨과 브로드컴이 좀 더 힘을 쓰고 있는 이유도 일단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명확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장 흐름상으로 볼 때 두 방식 모두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여 봅니다. 전력 및 발열도 분명 AI 데이터 센터에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맞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역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니까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며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AC 케이블은 구리 케이블 양 끝에 리타이머라는 고성능 반도체 칩을 달아 얇고 유연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구리 케이블 대비 더욱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대표 기업으로는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절대 강자이지만 마벨과 브로드컴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심화 과정으로는 800Gbps 대역폭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PAM4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 방식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AC 케이블의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방식인 크레도와 디지털 방식인 마벨 및 브로드컴의 경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오늘은 AC 케이블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광 케이블 시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곁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에덴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